이어서는 오늘의 키워드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의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하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국 안에서도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시장 안에 가장 핫한 재료가 되고 있을까요? 4개의 키워드 준비해봤는데 그것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죠. 12월에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었는데 진짜 오는 걸까요? 참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좁은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전체 진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오랜만이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게 전체 2차 전지로 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조차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봇주는요, 두산 로보틱스가 12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요.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그 밖에 STG까지 오늘 상승세를 보이니까 이게 로봇주 전체로 좀 확산되나라는 기대감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의견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운주 봐야겠죠. 특히나 오늘 수량 기준으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페노션이었습니다. 참 궁금해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해운주를 사고 있는지 OX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 얻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12월에 산타 진짜 오는 걸까요? 김태성 본부장의 한 줄 평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산타는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증시가 너무 박스권에 좀 갇힌 느낌이 드니까 네. 물론 종목 선택 잘하신 분들은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좀 힘을 얻고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마음이 좀 쓰라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사실 하반기 시장 들어오면서 다소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네.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멘텀들이 있었죠. 2차 전지를 이제 필두로 AI도 로봇도 반도체도 굉장히 이제 강한 호재성 뉴스들과 함께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예시겠습니다만 이 엔터주들처럼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10월 달에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한 좀 시장에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찌되었든 되돌림이 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대하는 이 산타 랠리의 출발은 저는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산타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로봇과 다 함께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가지고 오느냐. 네. 아니면 작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느냐. 네. 저는 이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수보다는 결국 지금은 수급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이 몰리는 쪽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장 초반이랑 지금 시장이랑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이제 작은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작은 시장이라 저는 지수 단에서는 랠리다운 랠리가 저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타 썰매가 출발했다라는 건 썰매 고장 난 게 아니다. 네. 네. 근데 종목을 좀 보자. 어떤 선물을 갖고 올 것인지 내용물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김종효 이사의 한 줄 평도 약간 내용이 비슷했어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선물의 크기가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도 작은 다이아는 조금 더 싸거든요. 커질수록 캐럿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런 선물 저희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다이아면 작은 캐럿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이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해외 증시 쪽에서 보는 산타랠리는 정말로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20일 이후에 그 움직임 정도를 산타랠리라고 규정하는데 그렇게 한 70년 정도를 통계적으로 돌려보면 주간 수익률이 한 1% 정도.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비교적 장기간 살펴봤을 때도 있었던 적이 많이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한 달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좀 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아예 끝났다는 이제 기정사실인 거고 네.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까지 지금 생각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재는 일정 부분 반영됐고 그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 생각보다 상승폭이 작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급등할 종목 딱 하나를 찍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닌 이상 정말로 이제 좋은 수익률을 다 같이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전 선물 크기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가능성은 있지만 크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12월 시장을 좀 대응해보자라는 조언을 좀 뼈 깊이 새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연이어서 열어볼게요. 이 섹터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2차 전지 드디어 돌아온 걸까요? 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시장에 좀 의미 있는 말일까요? 연속성 있는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된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두 분 의견 어떨까요? 김태성 이사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연함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누구한테 해주시는 조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각자에 제 맞게 하자?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2차 전지 안에서의 섹터의 순환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네. 거의 다 뭐 2차 전지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장 후반부에 봤듯이 로봇과 또 2차 전지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전고체가 또 하나의 키워드로 또 그쵸.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뭐 한농화성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에코프로 머티 쪽이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조정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순환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기존의 이제 에코프로 BM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조금은 높은 가격대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더 많이 잔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좋은 점수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체크를 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어서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동참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쵸. 뭐 그런 분들이시라면 지금 2차 전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성향에 맞는 선택을 좀 2차 전지 안에서는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종효 이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내년 상반기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년 상반기 2차 전지 좀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 조급하게 덤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올해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공격적인 전망이 하반기에 전부 틀렸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가 하고 있는 전망도 없었습니까? 상저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맞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올해 한 7월, 8월까지는 정말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였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폭발시키면서 이 관련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전 시장의 거래대금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를 흡수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좀 많은 에너지에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오려면 뭐 실적에서 보여주든지 수주에서 보여주든지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쪽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는 뭐 기간 조정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크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뭐 간헐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주도주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나 소위 빅3, 셀 빅3 정도의 종목군들은 아마도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내년 상반기에 더 줄일지 더 가져갈지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연초에 정말 잘 갔기 때문에 그 연말에 좀 조정을 받는 이게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에코프로를 고점에서 100만 원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 하반기 시즌이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같이 이런 재료가 좀 있다고 해서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료나 수급의 움직임 등등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지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로봇주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 지금이라도 매수한다면 기회 잡을 수 있을지 저만 해도 궁금해요. 김태성 이사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쉬어간다. 로봇주 좀 쉬다가 다시 간다. 이렇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에 있어서 이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제 쉴 것인지 이제 그것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제 장 후반만 하더라도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마음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도 2차 전지로 조금 더 이동을 해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정말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매매를 계속 하시면서 화면을 보고 있으셨던 분들도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정도로 이제 속도가 이제 붙으면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공포를 좀 뒤로 하고 오늘은 그런 대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선호했었던 종목군들, 뭐 두산 로보틱스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나, 뭐 SPG와 같은 기업들은 상승 출발 이후에 지금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선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저는 투영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는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저는 내년에도 또 하나의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축으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없으셨던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그럼 지금이라도 사볼까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 관점에서 김종효 이사의 한 줄 평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싼 건 사지 마라고 직관적인 조언인데요. 비싸다라는 기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다른 종목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나마 실적이 나오고 있는 SPG나 SBB테크도 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당연히 뭐 적자 기업, 그러니까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자에 언제든지 조금만 매출 늘어나면 흑자 반전될 수 있으니까 적자가 중요하진 않은데 이 종목들이 지금 PSR이 몇십 배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출의 몇십 배를 거래하려면 적어도 한 해 성장이 100%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덩치가 꺼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 기대감을 빼면 과연 뭐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MSCI 뭐 1월 편입 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뭐 그렇게 본다면 그때까지는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실적이 당장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뭐 한 해 100%씩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주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 비싼 종목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 중에 싼 종목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데 지금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게 뭐 로봇의 대장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웬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로봇도 스스로 만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협동 로봇이나 이런 거 몇 개 뭐 판다고 해서 뭐 공장에다 대규모로 팔거나 서비스 로봇이 정말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그 가능성을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정말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의심스러워서 단기적으로 뭐 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 줄여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통 터치할 수 있을 그 가능성도 사실 열어두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로봇주 내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바통을 받아가는 그런 종목들 기대감. 유진 로봇의 예만 든다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바통 터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어내는 흐름은 에코프로머티와 동일한데 지금 업황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수급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매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더 가볍게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지수에 들어가게 되고 ETF에 들어가게 되면 ETF와 관련된 반대 물량들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수급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비싼 밸류에도 가볍게 움직이지만 다른 종목 마찬가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거 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냐라고 하시는 네.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ETF나 파생 상품과 엮여 있으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매도의 증가는 매수와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매도만 증가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균형을 보이고 있는 건데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공매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업황과 달리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다른 로봇주를 살 이유가 별로 없다. 지금은 두산 로봇이 눌릴 때 다른 종목이 올라가니까 로봇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동일 시점으로 놓고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갭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에 의한 장세라고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별로 살 이유가 없는데 그 외 나머지 로봇주들에게 살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주 전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 남겨두고 있는데요. 해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왜 이렇게 해운주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요? 수급에서 힌트 찾아볼 수 있을지 일단 OX카드로 해운주 산다 안 산다 의견 챙겨볼게요.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해운주 일치가 됩니다. BDI 지수 강세고요. 또 소비 심리 개선에 그 기대감 속에 해운주도 좀 오르는 모습도 있어요. 보릿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안 사십니까? 기관이 러브콜 보내는데 네.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이 업황의 회복을 볼 때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앞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의 이 기간이 굉장히 길 것인지 네.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해운사들 그리고 이제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냥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발세에 저는 돌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황 자체가 확 바뀔 만한 어떠한 이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수요가 조금 회복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해운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이제 중국의 광군제 등이 생각보다 이제 좋은 또 소비 심리를 맞아요. 자극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몰리면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간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도 높은 섹터이기에 저는 근본적으로 경기 업황 사이클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크게 반등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서 사실 지금은 제가 어제도 이 코너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섹터를 많이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나 주도 섹터에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지금 당장 실적이 잘 지키는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좌에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 정도로 김태성 본부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산다. 그러면 김종일 의사는 왜 안 사세요? 네, 지금 섹터별로 다 한번 쪼개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테이너 쪽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요? 뭐 미중 그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뭐 완화되긴 하겠지만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지금 미국이 인도랑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천만의 말씀이죠. 중국 거를 인도에 팔아서 인도께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체적인 물동량은 늘어날 게 별로 없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수출액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컨테이너 쪽에서는 어차피 늘어날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나마 최근에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게 페노션과 대한해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둘 다 BDI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런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화물 쪽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 그다음에 뭐 원자재, 곡물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대거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별로 그렇게 안 보이고 가격이 급등하면 누군가 그걸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라도 막 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별로 안 보이고 그다음에 BDI의 반등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이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요소가 존재하는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뭐 그러면 주가의 고점이 벌써 나왔느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관의 매수 강도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이딩 관점은 맞을 수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투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워드 4개를 통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해운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